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슈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하루입니다. 지난밤 유럽 주요국 증시처럼 지수가 6%, 7%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만은 시장 돈 흐름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그 흐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돈 흐름 변화에 맞춰 가지고 우리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종목들 오늘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화이자 사하고 그리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사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임상 중간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90% 이상의 효능이 백신을 맞게 되면은 효능이 1년 이상 지속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와 유사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우리는 늘 함께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백신을 맞아가면서 그동안 무리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90% 이상의 효능이 1년 이상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독감 백신처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백신을 맞게 되면은 예전처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잘하면 예전과 같은 그런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따라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종목들이 오늘은 부상이 되었고 또 우리는 앞으로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보면은 유럽 증시처럼 그렇게 급등을 하지 않은 게 바로 이런 이유이죠. 세력들이 많이 팔아서 그런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쪽은 수혜주, 이쪽은 비혜주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나눠 본다면은, 그동안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많이 줄어져 있겠죠.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이걸 팔고 이걸 매수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팔았고, 이쪽을 매수를 했는데, 이걸 평균 내다 보니까 이 매도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수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이슈가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돈 흐름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포트폴리오를 이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동안 수혜 업종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었다면 이런 업종들은 이제 비중을 줄여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피해를 봤던 업종들은 비중을 늘려가는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백신이 오늘 발표되기 전에 시장 수급의 변화는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마감 시황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대한항공 세력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거 봤잖아요. 그죠? 포스코도 계속 매수하고 있는 거 봤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행 업종 그런 거 유통업종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업종들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거 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백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어제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 중간 과정이 있고 그냥 오늘 그 발표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중간 과정의 그 개발 과정의 정보들을 세력들은 이미 저는 듣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한항공 매수하고 있었죠. 그리고 포스코도 매수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행업도 매수하고 있었고 유통업도 매수하고 있었죠. 계속 세력들은 이 그동안 피해를 봤던 업종 매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이런 발표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이미 이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 수급을 그동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따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업종별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서비스업이 있고요. 요건 제가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이 있고 그리고 유통업, 유통업 좀 많습니다. 있고, 철강 금속 업종도 있고, 코스닥,
그리고 화학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보면은 뭐 GKL, 하나투어도 서비스업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어는 코스닥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카지노, 그리고 여행, 그리고 CJ, CGV, 영화관 이런 거, 이런 종목들이 서비스업에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런 항공사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유통업 있잖아요. 롯데쇼핑,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런 유통업도 우리가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 이미 우리가 수급으로 몇 종목은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미 눈치가 빠른 분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를 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종목들은 피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업종들이 앞으로 서서히 주류로 부상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에 대비해서 씨앗을 좀 뿌려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세아베스틸 뭐 이런 종목들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모두투어, 인터파크,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화학업종에서는 뭐 S51, 뭐 KPX 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에이블 CNC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다 입니까? 여기 보면은 IT 업종 없잖아요. IT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게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있어도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 대한항공, 여행주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직접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니 뭐 오르지 못했죠. 지금 백신이 개발 완전히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중간 결과 발표입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환호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또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전 세계에서 이 백신만 개발이 되면은 정말로 큰 돈을 버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다 백신을 개발하고 싶어 하고 또 이에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백신이 또 그에 대한 대응책이 확실하게 나온다고 보고 나오게 되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멀리 보고 그냥 씨앗을 뿌려둔다는 의미로 접근해야지, 뭐 이제 돈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는 다 던지고 이렇게 산다가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시소 타듯이 무게 중심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조금씩 옮긴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고서 이런 업종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장중 시황을 통해서 꼭 수급 분석을 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하거나 아니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도 목록 정도는 뽑아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 필요는 있겠지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는 이렇습니다. 23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제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를 봤던 업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일 장중 시황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께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이게 전 세계 각국의 뭐 경제 성장률입니다. 보면은 색깔이 조금 바뀌었지요. 예전에는 전부 다 빨간색이었다입니까?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 지난 분기 발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녹색으로 된 부분이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좀 생겼죠. 좀 생겼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동안 여름 동안 좀 움직였다 아닙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 녹색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미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각국이 봉쇄에 들어간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분기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이렇게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차익 실현해야 될 때는 여러 지금 화면에서 보는 모든 요 그림들이 전부 다 파란색이 돼야 됩니다. 이런 녹색이 돼야 됩니다. 그때 차익 실현한다 생각하면은 뭐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장이 그동안 등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등락이 있는 가운데 그냥 우리는 그냥 시장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싸다 생각하고 계속 매수를 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황에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 드렸듯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뭐 종목도 괜찮고요. 주가가 이렇게 간다면 흘러간다면 그렇잖아요.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정말 이상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지나치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를 반복해서 그러면 더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다 보면은 중간에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샀는데 더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큰 이렇게 방향성을 알았다 그러면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향성, 우리가 생각해 보는 방향성은 이게 전부 다 녹색으로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녹색으로 되는 순간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녹색으로 되면은 이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동안은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푼 것은 파산을 막기 위해서 돈을 푼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제 성장률이 막 좋다는 것은 민간에서 돈을 막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도 한동안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그걸 갖다 지표로 따진다면은 뭐 조선주 있다. 조선주들이 최고로 부상되는 날, 주가가 엄청 잘 나가고 9시 뉴스, 8시 뉴스에 광고 넣을 때가 그때가 고점이다. 팔아라는 신호를 보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좋은 가운데 조선주가 부각이 되어 있다면 그때 이제 좀 비중을 줄여 나가는 쪽을 생각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수혜를 보는 업종과 피해를 보는 업종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면 이 무게 중심이 변화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 무게 중심의 변화를 시장 수급을 통해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종목들 몇 종목 정리해 드렸는데 그 위에도 더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 포트폴리오를 기존에 이쪽으로 많이 들고 있고 이쪽을 좀 작게 들고 있었다면 지금 요걸 좀 줄이고 요거를 좀 늘려가는 쪽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관련 종목도 따로 정리해서 장중 시황에 계속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